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질병관리 시간이고요. 5단원 감염병의 진단 기준 하고 있습니다. 이 5단원 감염병의 진단 기준이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러스성 감염증 이전에 했었고요. 세균성 감염증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균성 감염증 이전에 했던 거 이어서 이제 5번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하겠습니다. 이게 특징이 그 출혈을 동반한 설사가 특징입니다.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출혈성 장염 질환이고요. 전파 경로가 특이합니다. 대부분의 쇠고기로 가공된 음식물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82년 미국에서 처음 보도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증상으로는 복통과 수양성 설사에서 이게 혈성 설사로 이행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자의 분변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선적으로 철저한 손 씻기입니다. 이 환자의 분변을 통해서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손 씻기가 우선적이 돼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소고기로 가공된 음식물에 의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소고기 조리 시에 68도씨 이상으로 가열을 반드시 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방법으로는 얘가 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감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 발생 즉시 바로 대처를 하는 게 이제 우선적인 예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한 것과 이 세균성 감염증처럼 소화기계를 통한 감염병의 예방 대책으로 한번 다시 좀 주의 깊게 들여보면요. 상하수도의 위생적인 관리가 우선적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염된 보균자의 식품 조리를 반드시 금해야겠죠. 그래서 위생적인 분뇨 처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변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분뇨 처리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식품 위생 강화하면서 정기적인 예방 접종, 아무래도 이 환경적으로 위생 활동을 철저하게 해야지 이런 소화기계 감염병은 예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디프테리아 넘어가겠습니다. 디프테리아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감염병이에요. 절대적인 특징이 위막을 형성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문에 위막 형성이 된다 하면 얘는 무조건 디프테리아입니다. 디프테리아균의 급성 감염 질환이고요. 호흡기 배출로 인해서 균이 전염됩니다. 증상으로 이제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부위가 인후하고 편도에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초기에는 피로, 인후통, 식욕, 감퇴, 미열 이런 게 일어났다가 여기 기관지 쪽에 막을 형성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프테리아 환자들은 대부분 기관지 절개 세트를 준비해서 기관 절개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항독소, 당연히 항독소와 항생제를 투여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런 환자들이 나왔다 하면 호흡기 배출로 인한 감염이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격리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기에 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도 유지를 반드시 시켜주는 우선적 치료법이고요. 치료 후에는 2번 연속 배양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균이 자라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제 계속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합병증으로는 심근염, 저혈압, 신부점, 특히 폐렴으로 전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예방은 다 아시는 것처럼 DTaP 주사, 디프테리아니까 DTaP의 D죠. 아이들 낳았을 때 초기에 신생아 때 2, 4, 6개월에 맞는 거 DTaP 주사로 예방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위막 형성에 이어서 얘는 진단을 시크 테스트로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저희가 선홍열에 S는 D다 해서 D 테스트, D는 S다, 디프테리아는 시크 테스트라고 외웠잖아요. 이 테스트 방법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감염병을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환자의 격리가 우선시 돼야 됩니다. 이게 우선시 돼야 되는 이유 다들 아시죠? 일단은 전파 과정을 차단하는 거죠. 병원소를 차단하고 일단 그 사이에 면역을 증강시키면서 질병 전파를 더 이상 이제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격리하는 게 우선적입니다. 아무래도 좀 코로나 관련해서 시험에 이런 전혀 감염병 발생 시 환자 격리 우선 이런 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100일에 보겠습니다. 뭐 디프테리아나 100일에 다 아동 간호 시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중복돼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100일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 해가지고 100일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기침이 주요 증상입니다. 100일 해균의 호흡기 질환이고요. 당연히 이제 호흡기 전파, 그 특징, 증상적인 그 주요 특징이 중요한데요. 발작적, 돌발적 기침이 100일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100일해 하면 발작적, 돌발적 기침 꼭 외워두세요. 식이요법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습도 유지. 아무래도 그 기침이나 그 가래 이런 거 있을 때는 습도 유지해서 기도 확보해가지고 객담 잘 배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또한 항생제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합병증으로는 기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관지 폐렴이나 무기폐, 아이의 경우에는 중이염으로 많이 전이가 됩니다. DTaP 주사의 그 예방 접종 246으로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100일에가 펄투시스 해가지고 DTaP 마지막에 P에 해당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디프테리아 100일에 파상풍 그 예방 접종 주사 맞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파상풍입니다. 그 DTP에 그 T에 해당되죠. 그 텐타투스라고 하는데요. 그 파상풍은 기억하실 게 반드시 경련이 나옵니다. 파상풍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경련, 파상풍은 경련이다 라고 외워두시고요. 경련이 일어났을 때 가장 우선적인 간호 제일 중요하죠. 그 이와 이 사이에 혀를 눌러서 앞설자로 우선 설치해가지고 혀를 깨물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간호 그 방법입니다. 정의로는 그 테타노스 파스민이라는 그 독소가 얘는 위험한 게 신경계를 침입합니다. 그래서 그 골격근의 경직과 발작을 일으키는 질환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전파 경로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녹슨 못이나 그 흙 같은데 널리 분포가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몸에 상처가 있는데 그거를 뭐 밟았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오염된 상처를 통해서 그 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계를 침입하기 때문에 경직과 발작이 일어나는데, 이제 제일 문제는 이 경직 발작이 호흡 근육 경직에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호흡 곤란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서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전파 경로는 녹슨 못과 흙에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또 기억하실 게 그 주요 3대 증상이 있습니다. 파상풍의 3대 증상. 말이 어려운데요. 아간 긴급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 입주위 그 근육이 이제 제대로 그 경직이 돼서 입을 잘 못 벌리는 게 아간 긴급입니다. 그리고 후궁반장 들어보셨죠? 몸이 뒤쪽으로 활처럼 휘는 거예요. 경직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조소는 그렇게 비웃듯이 약간 그 얼굴의 안면 근육이 제대로 잘 맞지 않는 거. 그래서 아간 긴급, 후궁반장, 조소가 파상풍의 3대 증상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러한 3대 증상이 다 호흡 곤란 때문에 관여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치료 간호 예방을 보면요. 파상풍 인간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하는 게 중요하고요. 적절한 항생제. 또 만약에 상처가 났다 하면은 그 감염 방지를 위해서 멸균 치료를 반드시 해주시고, 톡소이드 투여를 하는 것도 또한 그 예방법이겠습니다. 그 다음은 폐렴구균 보겠습니다. 주로 그 상기도에 발생을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영아 및 어린 소아나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굉장히 그 위험한데요. 이 병에 걸렸다 하면 호흡기의 비말 전파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기도 보균자의 자가 접종 전파를 통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폐렴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소아는 중이염이나 부비동으로서 이게 많이 나타납니다. 항생제 치료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방은 아시다시피 그 폐렴
구균 예방 접종, 그 아이들 맞죠? 생후 2, 4, 6개월에 DTP 주사와 함께 맞는 게 이 폐렴 구균 예방 접종입니다. 또 참고로 알아두실 거는 소아들은 10가나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맞고요. 성인의 고위험군은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맞습니다. 그리고 2세 이상의 고위험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위험군이면 23가의 다당질 백신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결합을 하고 나서의 약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그 이상 반응으로는 이제 가장 흔한 게 접종 후 통증, 부종, 발열입니다. 뭐 이렇게 이상 반응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반응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폐렴 구균은 상기도에 발생이 잘 된다는 걸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폐렴 구균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결핵 들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부 주말이지만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